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늘도 이제 쉬는 날이라서 보라매 공원에 한번 또 나왔습니다. 요 보시는 비행기가 혹시 어떤 비행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F4 팬텀기입니다. 팬텀기. 이게 저 어렸을 때 플라모델 이거 많이 사서 조립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뭐 거의 속은 다 비었고요. 네, 날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 뭐 가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더운 것 같고요. 그래서 팬텀기 앞에서 한번 그 오프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이제 보험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동포들 실손보험 계약이 제가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비자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일정 기간 비자 갱신을 위해서 중국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게 뭐 보통 한 3개월 정도 뭐 체류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볼 일도 다 볼 겸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체류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하게 되면 실손보험이 해외 병원 진료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체류한 기간 동안에 내가 냈던 실손보험은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내가 낸 실손보험을 내가 보험사에 내가 보험사에 그걸 알려주면 보험사에서는 내가 해외 체류했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뭐 주위 친지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입국 확인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바로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300~400만 원 받는 분도 봤고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캐나다에 살거든요. 캐나다에 사는데 12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니네들 다 들어오면 실손보험 환급만으로 비행기 표값은 나오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해외 체류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환급 요청을 한번 해보십사.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청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구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출입국 확인서. 그것 띄러 출입국 관리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다 뛸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발급받아서 보험료에 제출하시면 된다. 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또 장소를 이동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말씀은 자영업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요가 학원,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가 학원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한 지역에서 다 가입하셨어요. 부산하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건 아니죠. 한 12분인가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한 분이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소문을 내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셨습니다. 쭈루루. 그래서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보면, 보험료는 월 1,850원 정도 됩니다. 1,850원. 그래서 보장 내용 보시면, 화재보험이니까 이제 기본계약으로 화재 보장이 들어갑니다. 화재에는 건물 화재, 그 다음에 시설 집기 비품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그 학원에서 불이 나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주는 화재 배상 책임도 물론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요가 학원에서 뭐 불을 킨다든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학원 시설이 좋아서 냉난방도 다 뭐 중앙냉난 뭐 이렇게 시설에서 다 해주니까 사실 화재 요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요가 학원에서 화재보험을 왜 가입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배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배상 책임. 이게 뭐 요가 학원, 필라테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헬스클럽, 뭐 이런 데들, 헬스클럽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고, 어쨌든 그 학원 교습소 배상 책임은 학원들이 이제 가입하는 이제 보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학원장님이 그 학원생한테 이제 물어줄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가 배상을 해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그 올해 초인가 그때쯤 이제 일어난 사고인데, 그 제가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손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요가 학원 하시는 그 원장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건데, 띡 보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생 한 명이 그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서류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봤더니 그 진단서를 먼저 보내줬어요. 진단서를. 진단서가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진단서를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다친 거냐 아픈 거냐, 이제 그걸 먼저 봅니다. 다친 거냐 아픈 거냐. 근데 그 아픈 걸로 된 진단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병 분류 번호로 이제 M 코드라고 하거든요. M 코드는 다친 게 아닙니다. 이제 무단히 이제. 그리고 그 병명도 척추증입니다. 척추증. 척추증 환자인데 이걸 우리 그 학원한테 배상을 요구할까? 이제 그래서 이 학원생이 그 원장님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그 학원생이 남성분인데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그 전에도. 그런데 이제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한 지 한 달 됐나?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요가 선생님이 무리한 동작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리한 동작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허리가 더 악화돼서 수술까지 하게 됐고, 병원비가 그때 제가 정확한 제가 서류가 다 있는데 그거를 좀 오픈하기 힘들고, 현재 그분은 이제 그 소송까지 이제 갈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비가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700만 원.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번 사고를 해서 다친 게 아니라 계속 허리가 아팠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허리가 아픈 사람인데 그 요가 학원장이 무리한 동작을 요구해서 그걸 따라하다가 내가 허리가 악화됐다. 그래서 내 그 허리 치료 비용이랑 그 향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치료비, 앞으로 있을 치료비 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일 못한 값,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통상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은 치료비만 물어주는 게 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까지 전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분 말대로 요가 학원장님의 100%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배상이 돼야죠.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척추 수술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위자료도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고 접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사고 접수를 받고, 이거는 이제 원장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께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학원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말씀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그 학원생한테 우리 학원이 잘못한 게 뭐냐 이제라고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툼이 시작된 거죠. 물론 이제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은 뭐 제 선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보험사에 이제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도 제가 이제 조사 담당자랑 계속 이제 통화해 가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체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보험사 측도 일단 그 피해를 주장하신 분의 손해액이 너무 커서 그 변호사 자문까지 다 구했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자문까지 다 구한 결과 제가 처음에 이제 판단했던 것처럼 그 학원장님의 과실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그분이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학원장님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원장님이 병원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학원에 등록한 학원생한테 여러분 저기 요가를 좀 대강대강 하시죠. 이거는 무리하시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가르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요가를 초보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이건 무리한 동작이다 그러면 따라하면 안 되죠. 초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학원장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성분이신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험 가입하고 나서 딱 보름 후에 이 사고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원장님도 이 뭐 큰 돈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이 무지막지한 그 학원생의 요구를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라든가 이제 고객이 찾는 가게라든가 그런 장소라면 설마 불나겠어? 설마 하겠어? 그 보험료 얼마 안 되니까요. 이 요가 학원도 뭐 한 10평, 20평이 아닙니다. 여기 한 평수 큽니다. 요가 학원을 하려면 평수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한 35평 정도 됩니다. 이 35평의 화재보험에다가 학원 교습소 배상 책임까지 다 합쳐서 보험료는 월 1,8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두시는 게 우리 학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말씀도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